100년 전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일제강점기. 조선의 부흥은 교육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온 다양한 변화들을 마주합니다.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품었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섰을까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의 배움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진주고등학교는 서부 경남에서 명문고등학교로 누구나 입학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의 그 인류였거든요. 그래서 진주고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가정에도 개인에도 큰 보람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 진주라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내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주가 어떤 도시인가, 진주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 이런 거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 선배들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온 지난 100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진주는 교육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각자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100년의 세월 동안 교육의 도시로 초석을 다진 진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졸업 앨범 속 빛바랜 사진을 따라가면 교육으로 민족의 미래를 밝히려 했던 이들의 바람이 우리 앞에 되살아납니다. 1919년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의 시대. 고종 황제가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이를 서러워하는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와 통곡했습니다. 진주의 유림들도 황제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영진 선생과 허만정 선생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관원들의 무차별적인 총격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버티자는 지식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진주의 유림 대표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무지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주에 도착한 유림들은 민족학교를 세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염원을 품고 사립 일신고등보통학교 기성회를 결성합니다. 범시민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기금이 모였고 일제로부터 재단법인 일신고보 설립 인가를 받아냅니다. 지역 유지였던 허준 선생이 지역을 위해 토지를 희사해 학교 용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시절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간절한 꿈을 가진 진주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여 돌과 흙을 달랐고 부녀자들은 일꾼들에게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핑계를 대며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겨가면서 진주의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진주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통보합니다. 항일 운동가를 배출할까 두려웠던 조선 총독부는 일신재단이 마련한 학교 부지와 자본금을 헌납하고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하는 대신 여학교만 사립으로 신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결국 일신재단은 일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주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은 개인의 어떤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경남, 특히나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열망이 합쳐져서 만든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당시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울분의 배움을 통해서 일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진주고등보통학교였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담론들 그리고 지식들이 이분들의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교장을 비롯해서 교사 다수가 일본인들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주체적인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925년 진주 사람들의 힘으로 항일 민족학교라는 건학 정신을 내세우고 문을 연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진주에서 근대식 중등교육이 시작된 겁니다. 배움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의는 불타올랐고 학교에 가기 위해 지원한 이들은 5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은 날로 심해졌고 1928년 어느 날 진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인 여사가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입학하는 조일공학제 폐지와 노예적 교육 철폐, 조선어 시간과 국사 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진주농업학교와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갑니다. 이후 학부모와 학교 측은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무기종학생 350명이 복학하고 퇴학생 47명 중 재시험에 응시한 32명이 재입학하는 것으로 동맹휴학은 끝을 맺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등 교육기관이었던 진주농업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일제의 일본인 교사들의 어떤 민족 차별 그리고 민족 교육에 대한 탄압에 되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진주고보 학생들 또한 일본인 교사들의 차별적인 교육이라든가 차별적인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반감을 가지고 단체, 그 당시에는 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런 단체 항의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저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찼던 진주고보 학생들 사이에선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29년에 강주에서 민족 차별 교육에 대한 항거로 강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전국으로 번졌는데 진주에서는 진주고보 및 진주농업학교, 진주사범학교 등에서 1932년도부터 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김창기 선생님은 1933년 그 새 학교를 다니면서 주도를 해서 백지 동맹 사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투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을 받고 진주 교도소에 투옥을 됐다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재직이 된 거죠. 이분은 부친께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이신데 유림 독립운동가로 성균관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진주성과 진주 시내 곳곳에 경문을 뿌린 진주고등보통학교 김찬기 선생. 이후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문화시민단체인 진주문화사랑 모임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기 애국지사의 그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만에 드리는 졸업장. 진주에서 일어난 학생 항일운동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퇴학당한 이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 졸업장의 주인공은 김찬기 선생입니다. 아버지인 김찬기 선생과 3살 때 헤어진 딸 김주 선생은 어린 시절 전해 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 둘째 고모가 또 진주에 그쪽에서 시집을 가신 분인데 거기에 저 이길호라는 그 둘째 고모부가 방을 하나 얻어줘서 학교 여기서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때 마침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참 어리잖아요. 어린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아버지도 독립운동하러 가고 나도 그냥 속이 끓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광주 학생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DNA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업고 외관역까지 갔대요.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버지는 기차 제일 뒤에, 그러니까 기차 제일 뒤에서 흰 손수건으로 이제 이걸 하고 엄마는 거기서 이제 보고,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기차는 떠나고 우리 엄마가 참 한없이 이러고 서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말을 조금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네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마지막이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 아버지가 좀 그래도 참 뜻없이 돌아가신 분은 아닌데 그 명예 졸업장 준다니까 첫마디가 어머 감동이었어요. 그 김창기 선생 명예 졸업장 수여식이나 이런 게 재학생들이 보고 좀 이 진주고등학교가 어떤 역사를 가진다 이 알았으면 좋겠고 진주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학생들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렇지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3.1 운동 이후 특히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25년 일제가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발의한 다음에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 많이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창기 선생님께서 활동하셨던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까지의 이 기간에 특정해 보자면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끊이지 않고 지속하고 있었다는 일들을 반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930년대 일제의 조선 지배가 공고해지는 시기에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어 사용을 통제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학생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신령을 모시는 신사 쪽을 향해 절을 해야 했는데요. 가미다나를 거부한 진주고보 학생들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교육은 탄압받았지만 조선인의 교육열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진주고보 학부모회에서는 도서관이 없어 불편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성회를 조직해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은 물러가고 학교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일제의 폭력과 억압에 맞섰던 날들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습니다. 진주고등학교의 이면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살아가거나 또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더라도 진주 또는 우리 서부 경남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진주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다 생각하고요. 오랜 전통과 선배님들이 쌓아온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학교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많은 꿈을 펼치면서 더 많은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민족학교라는 토대 위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있는 부분은 진고인 문학 이야기에 진고인 문학 이야기인데 진고인의 전부는 편집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삼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뭐 100주년 행사해서 백년사 책을 쓰는 걸 준비하는 걸 비롯해서 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 개교부터 지금까지 출신 문인들이 공식적으로
등단한 문인들이 현재 한 7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불문하고 그런 문인들의 문집을 이번에 약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동요 꽃가시는 진주고등학교 2학년 때 등단한 최계락 시인의 시 꽃가신으로 탄생한 노래입니다. 진주고등학교의 그 광복 이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민족의 역사죠. 그런 데서 이제 문학도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조향 같은 사람은 어떤 소현실적인 문학의 기법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졸업생의 입장에서 이분의 시를 딱 읽으면 그 기법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분은 일제에 대한 저항, 부정정신,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각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의 역할이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 바가 없어요. 그건 안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문집을 시작할 때는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희곡 같은 것을 내면 기별 호수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의 그 해외의 글로벌 그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게 되면서 학문적 성취가 문학과 연계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야 문학이 문학으로서만 가는 게 아니고 시나 수필이나 소설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의 그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중국의 유수한 프랑스의 유수한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그 논문과 실적들이 번역문학을 주도하기도 하고 철학을 새롭게 개척하기도 하고 문사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학의 외연을 계속 넓혀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편집 과정에서. 그걸 보면서 참 진주고등학교는 대단한 학교다. 가난했던 시절 학생들은 책을 읽으며 꿈을 품었고 근대 교육의 효시가 된 진주고등학교는 시대를 앞서간 교육으로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했습니다. 21권에 달하는 대하소설 백성을 완성한 김동민 작가. 그 거대한 이야기의 뿌리는 진주고등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만 나면 사실 도서관에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시도 좋아했고 소설도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시집 소설책은 거의 다 제가 섭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저보고 와가지고 막 그 어떤 소설 그거 한번 들려달라. 이러면 저는 실이 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했다가 야, 너 이야기 잘한다고 네 나중에 소설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책을 통해 성장통을 이겨내고 지성을 쌓은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새로운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1975년 4월 24일이 개교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50주년 기념 독립도서관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하고 달리 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만으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모든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교육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나 이런 걸 볼 때 요즘처럼 학교 시설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동문들이나 아니면 모교 출신 아닌 학교 교사들까지도 많이 동참해서 이 50주년 기념 도서관을 짓는데 힘을 합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지금 진주고등학교 가면은 개교 50주년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1학년 입학했을 때가 50주년이 돼가지고 그 도서관을 지었는데 사실 그게 학업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50주년 도서관에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도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경우는 그 교감 선생님이 정하경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시냐면은 일요일도 학교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일요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졸면은 바로 뒤통수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도서관에 가서 인상에 남았던 일은 그 정하경 선생님의 그 제자에 대한 그 열의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어려웠던 시절 운동을 하며 꿈을 키웠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1975년도에 진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네, 다른 학교는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그런 학교들이었었는데 저희들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운동부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공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 8시간, 아침 저녁 자율학습 시간 보충 수업까지.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시험치는 주초고사도 있어서 정말 학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지금 뭐 놀이나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체육 시간에 땀 흘리고 뛰어노는 것이었는데 마침 교기도 축구라 학생들이 축구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구라는 게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체육 활동이기도 했었죠. 학교 예산 부족으로 간식, 용품, 교통비는 꿈도 못 꾸었었고 오로지 하면 된다는 정신력으로 운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출전할 때마다 전국을 휩쓸었고 그 보상으로 카프레이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카프레이드는 그 재학생들이 쭉 따라와서 행진을 하였고 진주역에서 우리 학교까지 시민들과 그 관심과 행진을 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하도 자주 하다 보니 이게 뭐 또 우승을 했나? 또 걸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불만 섞인 농담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진주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체육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기생 중심이 아닌 운동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틈틈이 연습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당시 학교에 재직 중이던 조재엽 교사와 최재호 교사가 축구부 응원가를 만들었고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신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진주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주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72년도 제가 왔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나이로 아마 제가 뭐 29살 때인가 여기를 왔어요. 처음에 제가 교사를 한다는 게, 무교사 한다는 게 상당히 전 두려움감도 있었고 어떤 면으로 상당히 보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학교 부임을 했는데 막상 재학생들을 보니까 젊은 나이에 상당히 보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상당히 처음에는 고민 좀 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되라고 힘을 합해가지고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하는데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상당히 의논도 많이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런 시기였죠. 요즘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학생들이 혼자서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는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 외에 어려운 교재를 많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정을 안 하고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선생님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학생도 막 공부를 많이 하지만 선생님들이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죠. 배운 것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은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광통신 시스템을 개발해 국산화하고 국내 최초로 3메가 디램을 개발한 1호 정부 유치과학자 강민호. 그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호기롭게 무전여행을 떠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여행은 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큰 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국 일주 무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무전여행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리와 세상 물정입니다. 두 번째는 백리를 걷고 나니까 배가 고플 때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전여행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넘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지혜를 배웠다고나 할까요? 60년 전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김학민 교장 선생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진고인이여 홍익인간이 되자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홍익인간의 개념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21세기의 홍익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8년 전국 남자고등학교 최초 생활관 비봉연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꿈과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주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오면 전부 이제 하숙하거나 자취라고 그랬는데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연하지만은 무언가는 막연한 힘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부 경남에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진 못했어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그렇게 안정된 생활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무언가는 자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 가족, 내 집안부터 무언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나가서 지역사회 아니면 그다음 국가에 상당히 필요한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무언가는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커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주위에서 많이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간증은 많았죠. 1981년 진주고등학교에서 150명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데 이어 이듬해 졸업생의 29%인 171명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열된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작되고, 이는 뜻밖에도 진주고등학교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평준화로 인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력 차가 폭이 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상당히 좀 더 애로를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동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수한 집단만 우리 동문이라는 그런 의식을 좀 갖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평준화라든가 선발 집단이라는 이런 것은 학생 모집과 선발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 같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나 동문들이 다소 약간의 이질감을 좀 느끼긴 했는데, 곧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곧 이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꿈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교육의 가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1년 폴란드로 유학을 떠났던 본영관 회장. 그는 폴란드 한인회 회장으로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구조를 지원했습니다. 마치 35년 전 그의 스승 주용태처럼 그의 제자도 폴란드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삶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주용태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었었고, 그 국어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고등학생인데도 매일같이 일기를 쓰게 했었어요. 선생님께서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1대1로 만나서 말 다 못하는 부분을 이제 그 일기책에 이렇게 적어 주십니다. 일기를 이렇게 쓰면은 개인적인 고민, 공부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에 대해서 미래는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고민은 한 커플, 두 커플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큰 어떤 고민거리도 아니다. 어찌 보면 웃을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기억도 있고요. 한 학급당 학생은 60명이나 되고 그 또 수업은 많은 그런 상황에서 한 교사로서 학생을 개별 지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개별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상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일기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뒤에 진로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고, 졸업 후에 학생들 만날 때마다 선생님 그때 일기를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는데 그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사로서 참 큰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지역을, 사회를 더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었기에 졸업생들은 힘을 모아 후배들을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처음 비봉장학회가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게 1995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장학금을 모으고 하는 일들을 보면 모교의 발전과 또 진주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학교에 또 그 모자란 여러 가지 컴퓨터 비품이나 물품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또 재학생들이나 또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과 연결해서 대학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동창회 선배님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한다든지, 그리고 또 비봉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만 했었는데, 제가 이 비봉장학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그래도 회심의 역작이라고 보면은 고등학교의 기숙사를 건립을 했던 거인 것 같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이름으로 진주고등학교가 걸어온 100년의 길. 진주고등학교에는 꺼지지 않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 삼아 오늘도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사람들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동창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4층인가 뭐 5층인가 거기 가봤더니 청소 도구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래도
천안 명문인 진주고등학교 동창회가 이런 데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동창회관을 제가 지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진주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빠르게 기금을 조성해 동창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동창회관 건립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명문고등학교의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100년 동안 성장해오는 데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이런 지역사회의 지원이나 그런 호응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주고등학교도 앞으로 남은 100년은 다시 다가오는 100년은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를 육성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동창회에서도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보답하는 그런 행사가 되자.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걷기 행사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교육의 가치는 지금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는 진주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는데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특히 동아리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공지능 사회에서 그 AI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미래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늘 독서를 하는데 인공지능 관련 책을 여러 수십 권을 봤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준비하면, 인공지능과 동행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효율적인 업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검색을 하고 책을 읽고 또 인공지능과 바둑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주고등학교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스스로 질문하며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라 하여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학교는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 교실 전자칠판 설치 및 교사들의 AI 능력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질문으로 성장하는 교실을 위한 교육부 지정 질문하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꿈이 길이 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교육과정 운영으로 스스로 길을 여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선배들의 모임인 용반 복무회가 후배들과 함께 지리산에 오릅니다. 저희도 교가의 지리산으로 시작하는 교가가 시작되듯이 그 진주에 사는 사람들이나 저희 진주고등학교 사람들은 그 지리산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지리산이 가진 민족의 영산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호연직이라는 좀 기상을 제고하고 큰 뜻을 가지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출발할 때는 이 정상이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딛는 거에 집중해서 거의 또 경사가 거의 한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한 발 한 발 딛는 거에 신경 써서 걷다 보니까 어느샌가 정상이 천안봉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똑같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막 변화로 안 나타나고 그래도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난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일의 졸업생 김상수 씨는 2002년부터 후배들을 위해 유럽 배낭 연수를 지원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까다롭게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김병수 교사는 이 과정을 두고 준비된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런던 파리를 휴대폰 없이 저희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휴대폰은 가져가지만 로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없이 지도랑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런던과 파리를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주어집니다. 찾아와야 될 시간에 찾아와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정말 모험인데 공부를 하고 준비한 모험이다. 그래서 이 배낭여행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광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찾아가고 또 보이는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또 본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럽 여행을 처음 가보는 거기도 하고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긴장감도 있었는데 그걸 풀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 유럽 배낭여행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이제 다녀오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만의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데 또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공부와 운동, 스승과 동무들, 그 모든 것이 수업이던 시절 받은 것을 나누려 했던 이들은 진주의 또 다른 유산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건의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데 내 혼자만 살 수가 없고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주위가 있어야 되고 동문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못 사는 거니까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루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후배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오로지 지역 사람들의 자본과 힘으로 세워진 진주고등학교. 어두웠던 시대, 스스로 미래를 밝힌 이들이 있었듯이 진주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을 통해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주고등학교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습니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시고 멋진 활동들을 하시며 저희들을 또 빛내주셨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선배님들의 멋진 훌륭한 모범에 저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을 저희가 멋지게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고등학교가 100년이나 된 만큼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그 선배님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셔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저도 이러한 선배님들처럼 돼서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도전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선배님들이 뭐 되게 우수한 학교에 많이 진학을 하셨듯이 우리 재학생들 후배들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학교와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고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저희들 자부하는 명문고라는 어떤 위상도 있을 것 같고 진주라는 고유 명사를 학교의 명칭을 가진다는 그 뿌듯함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진주고로 졸업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서부 경남을 대표한다는 이런 자부심이 동문사회나 모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주고등학교 교훈이 성실, 근면, 협동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학창시절에는 좀 더 멋진 교훈이 없을까
이게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점이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도 성실, 근면, 협동 이것의 가치 이걸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이렇게 가슴에 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든 만나더라도 참 좋은 인연 이런 것을 맺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갖추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진주고등학교가 지켜온 교육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내 개인의 기능, 내 개인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내가 잘 살아가는 사회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추구된 덕목들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소위 말하는 우수한 학생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에 출세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걸 추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지역사회 그래도 대표로 단지 우리 집안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대표로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로 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공동체 사회에 살아가는 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100년 전 위기에 있었던 대한민국 한가운데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으로 격동의 시대를 넘어 100년의 역사, 변화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100년 후 새로운 희망을 상상합니다.